본명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자, 오늘 태어난 신생아 사주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일단은 이 아이에 대한 성향이 있을 거고, 그죠? 네.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어떤 진로.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뭐든지 사람이 다 자기 할 일이 있다 그랬어, 그죠? 그냥 진로를 한번 잡아줘보고, 그 다음에 육친의 관계성을 한번 봐주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주 분석을 웬만하면은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을미일주로 태어났죠? 네. 자, 이게 지금 신생아예요, 신생. 아직 이름도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어떤 우주의 어떤 기운을 얘가 지금 이런 갑진, 정묘, 을미, 병호의 기운을 갖고 타고난 아이예요. 그럼 근데 을목의 기운을 타고났단 말이에요. 근데 묘월이야. 지금 계절의 을목은 사실 임묘진 계절의 을목은 굉장히 자기 계절을 만난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아주 지금 요맘때 피는 저 벚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야, 이 벚꽃이 근데 너무 잘 폈어, 지금. 옆에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고, 그래서 얼른 봐도 어떻게 보여? 좀 좋아 보인다, 그죠? 아주 시간을 잘 타고난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이 묘월의 을목이니까 뭘 제일 먼저 쓰겠어요, 사주는? 정화를 먼저 쓰겠죠, 그죠? 아니, 자, 병화를 먼저 쓰겠죠. 네. 그러면은, 자, 이 을목의 병화를 봤다, 여자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이 성향이라는 게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기본 성향. 밝아. 병화를 봤으니까 활짝 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다, 적극적이다, 그리고 밝다, 낙천적이다. 왜? 해를 보고 사는 아이잖아요. 그럼 해를 본다는 거 우리가 항상 밝음을 쫓아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런 아이들은 어두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어두운 글자가 그리고 하나도 없잖아. 네. 해자축이라는 글자, 신유술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사주를 뽑아놓고 너무 잘 나왔다. 지금 봐요. 얘는 간목이라는 어떤 나를 도와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등나 대갑할 수 있는 간목도 있죠. 네. 자, 이 정화는 뭐겠습니까? 날씨가 추워질 때쯤 되면은 저 정화도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물론 봄의 계절에 태어났지만 인생길에 가을, 겨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을, 겨울로 갈 때는 이 정화도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난로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지금 계절에서는 이 난로를 쓸까 못 쓸까요? 못 써요. 지금 계절은 이게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 거야. 얘는 지금 이게 좋잖아, 이게. 병화가 지금 밖에 나가면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벚꽃 구경하러 나가고, 꽃 보러 나가고, 무조건 지금 밖으로 나가는 계절이다 보니까 얘는 이 병화를 너무 잘 쓴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밝고, 그리고 목화통명까지 했죠. 목화통명을 했으니까 애가 머리가 어떻게 했어요? 똑똑해.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가 이게 목화통명은 우리가 그 사주 통변 하다 보면은 목화통명 그리고 금수상청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금수상청은 신금이 뭘 볼 때예요? 임수를 볼 때. 금수상청이라 그래요. 이 금이 도세주옥이라고도 하고 보석을 깨끗한 물에다 씻겨주는 느낌을 금수상청, 도세주옥 이런 말을 쓰고 목화통명은 목일주가 뭘 봤을 때? 병화를 봤을 때. 간목이든 을목이든 이거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병화를 볼 때. 태양을 봐보려고 꽃을 활짝 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화, 나무가 꽃을 피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글자는 이 용어들은 수재, 천재 이런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학교 가서 공부 안 해도 어떻다? 타고날 때부터 똑똑해요. 사물의 이치를 금방 깨쳐요. 특히 목화통명 된 애들은 통찰력이 좋습니다. 통찰력. 아주 예리해요. 사람을 보는 그 해안, 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해. 그러니까 이 통찰력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안 배우는 거예요? 안 배워. 이거는 주로 어떤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어떤 인성의 개념은 학식적인 것들이 거잖아요. 그죠? 학식을 배우고 정보를 배우는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지만 이 통찰력이라는 거는요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이 을목의 병화 보는 애들이 신금이 임수를 보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통찰력 하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외에도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상관을 잘 쓸 때, 상관을 잘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토금 상관을 잘 쓸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목화도 상관이잖아. 네. 금수도 상관이잖아. 그럼 토금 상관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토일간이 금을 잘 쓸 때도 이거 토금 상관을 뽑아 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수, 목, 화토 상관, 화일간들이 토를 또 잘 쓰는 애들이 있어요. 화토 상관을 잘 쓰는 아이들도 다 이런 모든 통찰력들이 다 뛰어난 아이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살면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나는 거. 그래서 이 아이는 눈썰미라 그러죠. 어디 가면 눈치 굉장히 빠르고, 쟤를 딱 보면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아. 사람 심리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거기에 잘 맞추겠어, 안 맞추겠어요? 맞죠.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 나가면 인기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어요. 인기 엄청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가는 데마다 인기. 가는 데마다 태양과 같이 빛나, 이런 아이들은요. 그래서 어디 가도 딱 들어오면 아우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가 딱 네네네. 들어오면 왜 아우라 느껴지는 사람들 보셨죠? 연예인처럼. 연예인처럼. 이게 전형적인 연예인 사주도 돼. 왜냐면 을목의 병화를 보는 거는 우리가 항상 문화예술 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예술 쪽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목화통명, 금수상청은 이제 보통 전문직이라든가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머리를 써야 되는 곳에 법조인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풀리긴 하지만 똑같은 우리가 이 목화상관을 쓰더라도 그죠. 근데 저 을목의 병화 쓰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디다? 문화예술 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노래를 잘하든 춤을 잘 추든 운동을 잘하든 무조건 끼가 있어요. 저런 딸 있으면 좋겠다. 갑자기 뽑아놓고 보니까 너무 잘 나왔네. 야, 그리고 이게 을목이 묘월에 나는 거는요, 굉장히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왕성한 거예요, 에너지가. 남자로 치면 정력을 얘기하는 거고, 여자로 치면은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에너지, 아까도 말한 리비도, 살아야 하는 어떤 근성, 생활력,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글자예요. 그게 너무너무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왕지를 낳아버렸잖아. 월지에 왕지를 놓는 아이들은요, 모든 면에서 강해요.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1등해. 왜? 월지 왕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월지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왕지를 낳았다. 항상 어디 가도 내가 독보적인 거예요.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내가 어느 그룹이나 어느 단체에 가더라도 어떻다? 항상 내가 1등 해야 돼. 그래서 되게 똑똑한 데다가 이 왕지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저런 아이들은 뭐 가르칠 게 없어.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 뭐라 하지? 생이지지라 그러죠. 공자님이 말한 그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모든 것을 아는 아이. 생이지지라 그래, 이거를. 생이지지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얘가. 그래서 저런 아이들은 굳이 공부 안 시켜도 잘한다. 학교 공부도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깨치는 아이. 그리고 이 묘를 낳다는 자체가, 을목을 낳다는 자체가 손가락이 또 된다 그랬죠. 손가락도 되고, 그 묘는 또 계산 능력도 돼요. 두뇌 그 어떤 수학적인 머리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력도 되는 거고, 손발의 기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월 을목이 병화를 봐버리면 이건 게임 끝인 거야, 사실은. 손흥민이 사주도 이 을목에 병화를 잘 쓰는 사주예요. 걔는 이제 밑에 유를 깔았지만 이 손가락 발가락 기술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를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은 유연성의 차이도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말한다면은 유연성인 거야. 을이요? 을목이 병화를 봤을 때 다른 일간이 아니고, 그죠? 간목의 병화를 보는 것도 좀 유연하다고 봐야 돼. 근데 을목의 유연은 더 유연하죠. 갑이라는 글자하고 을이라는 글자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얘는 벌써 딱딱하잖아. 근데 을은 어때? 그냥 풀면 어때? 쭉 늘어난 유연한 어떤 글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을목의 병화는 굉장히 더 유연합니다.
자, 그래서 왜 예체능이 많고 예술하는 사람이 많고 춤추는 사람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 을목의 병화를 하나 딱 봐버리면은 우리가 노래든 춤이든 어떤 운동이든 그 중에 세 가지 중에서 분명히 소질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셋 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자랑은 아닌데 저도 을목의 병화를 보잖아요. 운동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노래도 굉장히 잘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가도 되는 사주였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풀지만은 말로 풀고 있잖아. 말로 지금은. 왜냐면 저게 상관이니까 언변도 되거든요. 근데 쟤는 언변도 되게 뛰어난 아이예요. 을목가 일단 저 병화를 썼다는 자체는 상관을 잘 쓰는 거잖아요. 시상 상관을 잘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화 쓰는 느낌하고 여기 병화 쓰는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상관을 얘는 다 잘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그 상관 하나만 써도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데 식신까지 잘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머리 회전도 되게 잘하는 아이예요. 연구하는 힘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가 식신을 말할 때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제조업이에요. 근데 상관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연구했는 거를 우리가 밖에 세상에 내놓고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연구가 아니라 이건 사람 상대예요. 사람 상대.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 상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걸 되는 거고 재창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영업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에요. 제조하고 연구했는 걸 우리가 어때야 돼요?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회사를 본다면 그죠? 그럼 제조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영업을 잘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마다 다 틀리잖아. 우리 중소기업들 보면. 물론 대기업에서는 제조도 하고 영업도 하고 다 하기는 하지만 분간해서 본다면 옛날에 삼성도 처음에는 저렇게 크기 전에는 제조업을 먼저 한 거예요. 현대 같은 경우는 이 상관성이 더 정주영 회장님 같은 상관성이 더 발달돼서 이분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부딪히면서 영업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셨던 분이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은 연구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제조하고 이게 더 발달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 성향이 좀 달랐다는 얘기죠. 그 시대를 같이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완전히 분야가 다르고 지금 그저 삼성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 연구하는 게 굉장히 R&D 사업이 굉장히 그쪽에다 비중도 많이 두고 투자도 많이 하는 이유가 식신이 더 발달됐었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님의 어떤 그 창업주의 어떤 성향이 이쪽이 더 발달이 되신 거예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쪽이 더 발달되신 거예요. 제조보다는 무조건 사람하고 부딪히고 나가고 뭐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개척해내고 이게 전부 다 내가 외부에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 그게 더 발달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기업체만 딱 봐도 성향이 조금 다르게 가고 지금은 원체 우리가 이제 너무 큰 기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 우리가 창업했을 때는 그런 느낌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도 식신도 잘 쓰고 얘는 상관도 잘 쓰죠. 상관만 잘 쓰면은 무조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만 잘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앉아서 궁리하는 것도 앉아서 연구하는 것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득하게 앉아갖고 뭔가를 할 줄 아는 것도 된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없거든. 그럼 무조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 좋아하고 항상 사고가 어떻게 외부에 나가 있는 거야. 나는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안에서 하는 거 잘 못해. 제가 좀 그래서 처음엔 이 세간이 되게 힘들었어요. 이 사무실에 앉았으면 그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맨날 그러셨는데 자리를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없으니까 병화만 있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그리고 조직 생활도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더라고. 제가 원래는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 병화만 있으니까 앉아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뛰쳐나온 거지 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봐요. 이 식신이 있어주기 때문에 앉아 사는 것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갖춘 거지. 이렇게 내가 근을 잘 갖고 있으면서 이 식상을 잘 쓸 조건이 뭐예요? 신강 조건이잖아. 신강 했을 때 식상을 잘 쓰고 재를 잘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신강이에요, 신약이에요? 신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제 계절을 내가 만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묘월, 임묘진 월의 을목은 그 자체가 그냥 신강하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성향을 본다면은 감성계가 일단 너무너무 발달이 잘 돼 있는 아이예요. 나를 표출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를 너무너무 잘하는 아이고, 그게 제일 1차적으로 보이죠. 왜냐면 묘월에 지금 격으로 본다면 간목을 꺼내놓고 급제를 꺼내놓고 쓰고 있는 아이죠. 이 묘월에서 우리가 격을 잡아줄 때, 이 아이 격을 잡아줄 때, 사람으로 따지면은 그 아이의 어떤 통째 어떤 모습이 일단 먼저 있어줘야 되는데, 키가 크냐, 키가 작냐, 이런 모습을 먼저 보는 것처럼, 이 아이의 격이 잡아준 어떤 조건이 묘월에 뭐가 나왔냐 이거야. 월지에서 뭐가 나갔냐를 보고 우리가 격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지에서 뭐가 나갔어요? 간목이 나왔죠. 그러니까 간목이 나왔는 건 얘는 뭐예요? 급제죠. 네. 급제를 띄워놓고 쓰는 거는 병화를 써요. 그게 급제용 상관격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너는 차세원이고 너는 누구다 이렇게 이름이 다 있는 것처럼 이 사주도 자기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격이야, 격. 격 공부는 아직 안 하셨죠? 네. 이게 격이 참 많습니다. 이 격이 어떤 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이 인격할 때도 이 격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요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대충 어떤 격이구나를 표현할 때 얘는 급제용 상관격인 거예요. 급제를 띄워놨지만 이 급제를 잘 쓰는 것보다는 상관을 잘 쓰는 급제, 용으로 한단 말이야. 용신으로 잡아주는데 뭐를 상관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월지에서 꺼내놓은 글자를 우리가 1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난 이유가 이 월지에서 꺼내놓은 거, 이 급제를 기본으로 해서 내가 잘 쓰는 거는 병화를 잘 쓰는 일을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럼 이미 얘는 성향이 감성계가 너무 잘 드러나 있는 아이고, 저 감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를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아까 뭐다? 문화예술 쪽에. 그리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느낌이 전반적으로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아요? 양의 기운이 더 많죠. 밝은 기운이 더 많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이런 침잠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항상 나가서 내가 발산하는 기운이 더 많다. 물론 정화도 쓰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목화가 너무 많잖아요. 저렇게 이제 더운 기운과 밝은 기운이 많은 아이들은 결국 내 감성을 갖고 일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은 얘는 근데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 저렇게 되면 뭘 시켜야 돼? 자, 이 진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저 을목의 병화를 섞는 아이들 일단 제가 늘 말하는 다재다능해요. 특히 저 병화가 힘이 있을 때. 힘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밑에 보여. 오화를 깔아놔갖고 엄청 힘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운이 어떻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주 자체가 격이 너무 좋아버려. 이 정도가 되면은 운이 거꾸로 가도 괜찮아. 금수로 가도 괜찮다니까. 병원 가서 애 데려. 지금 나는 애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남자애라도 똑같아요. 남자애라도 지금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여자애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얘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봐. 말 잘하지, 노래 잘하지, 무용 잘하지, 운동 잘하지, 계산도 잘하지, 수학적인 머리도 있지. 뭐가 빠져 얘가. 그러면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다재다능하면 애가 뭐를 하겠어요. 이건 있을 수 있지. 선민사상.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마음이 얘는 좀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이런 아이는 딱 자랄 때 뭐부터 가르쳐야 되겠어요? 재능은 타고났잖아. 이 재능은요, 부모가 굳이 안 가르쳐도 이미 어느 정도 선천적으로 얘는 타고나 버렸어요.
자, 공부 잘하지. 학교 가면 두뇌 회전이 남보다 한 바퀴 더 빨리 돌아가요. 저런 애들은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을 잘 쓰는 아이들이니. 그러니까 공부 잘하지. 예체능 다 잘하지. 뭐 못하는 게 없잖아 지금. 그러면은 이 엄마 입장에서는 천재인 줄 알고 우리 아이를 막 이렇게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얘가 이런 성향 때문에 좀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엄마가 이 사주 공부를 했다면은 얘는 뭐부터 가르쳐야 되냐? 인성교육, 정서교육, IQ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야 돼요? EQ를 가르쳐야 됩니다. EQ. 그래서 어릴 때부터 24개월까지는 이 아이한테 어떤 엄마가 정서적인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EQ 위주로. IQ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IQ든 EQ든 우리가 이게 참 지수가 참 IQ도 있고 EQ도 있고 SQ도 있고 MQ도 있어요. 그죠? 지능지수, 감성지수, 사회성지수, 도덕성지수예요. 이 네 가지를 잘 갖춰져야지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아주 원만한 아이를 우리가 자랍니다. 지금 MBTI라든가 이런 거 이거 지금 다 갖춰져 있는 아이들은요 그게 정말 참 좋게 잘 나오지. 물론 그건 이제 적성에 관한 거니까 조금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이런 감성지수나 이런 사회성지수, 도덕성지수를 엄마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해놓으면 얘는 정말 완벽한 어떤 인간상이 될 수도 있죠. 내가 타고난 재능도 이렇게 많은데 엄마가 이런 것까지 어릴 때부터 조절을 해줬다. 근데 이 잘난 척하고 선민사상이 있고 내가 최고다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어디 나가도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살짝? 좀 재수없어. 아니 사람이 좀 못하는 게 있어야지 인간미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인간미가 있겠어 없겠어요? 잘못하면 인간미가 없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잘났기 때문에 선민사상이 생기게 돼 있고 내가 어디 가도 내 잘난 맛에 산단 말이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안 되는 게 있고 힘든 것도 좀 있어야지 내가 참을 줄도 알고 뭐 그렇잖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얘가 지금 하나 빠진 게 있다. 그죠? 네, 인성? 아니 인성적인 것도 빠져 있지만은 인성은 이제 이 진 속에 있는 인성만 써도 충분해요. 이 을목은 봄이라. 근데 금이라는 기운이 없죠. 물론 이 사주는 금이 안 들어오는 게 더 좋기는 해. 왜? 봄의 을목이다 보니까 쇠손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경신금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경신금이 들어왔을 때와 안 들어왔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금이 없다는 거는 이 사주 속에 결기는 없어. 결기. 금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맺고 자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결기가 없다는 얘기는 결단력이 없다는 얘기도 되고 삶에 있어서 늘 좀 이렇게 절제된 행동은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무관성 사주잖아. 네. 무관성의 사주가 특징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 난 눈치 안 보는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다 하고 살아야 돼. 근데 삶이라는 게 그러나? 내가 참아줄 땐 참아줘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그게 삶이잖아요. 네. 근데 얘가 그게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선민사상과 잘난 척이 이것까지 더해져 버리면 어떤 인간상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죠. 아나무인도 될 수 있고 남 신경 안 쓰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럼 조직 생활이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조직은 절대 안 돼. 일단 진로 적성이 나왔죠. 그죠? 조직은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어릴 때부터 24개월 안에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예의, 결단력, 그리고 이런 도덕성, 사회 나가면은 관계적인 면에서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 24개월 안에. 이런 걸 가르쳐 놓으면 IQ는 언제 똑똑하니까 이건 아니거든 솔직히. EQ, SQ, MQ 이런 위주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훈련시키고 다듬어주면은 정말 완벽한 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24개월 안에요. 이런 정서가 다 채워져요. 왜냐면 아이들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예요. 백지. 근데 그 백지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엄마가 이런 걸 좀 아시는 것 같으면은
이 아이는 이런 쪽에 정서를 함양시켜주고 사람들 관계를 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 예의를 가르쳐야 되고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 만약에 을목이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간목인데 경금이라든가 이런 게 관성이 다 들어와 있어. 그러면 얘는 그런 쪽은 안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굳이 안 가르쳐도 어떻다? 관성이라는 글자가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이미 행동이 틀립니다. 엄마가 굳이 그 어떤 A를 안 가르쳐도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관성이 있는 아이들은. 관성은 말 그대로 스토프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우리가. 삶의 어떤 브레이크를 밟게 해주는 역할이 관성이고, 주변 사람들 관계에서 내가 참는 거, 인내력, 참을성, 이렇게 뜻하는 게 관성이잖아요. 근데 얘가 관성이 없다는 거는 그런 힘을 어떻게 키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릴 때 할 수 있는 교육은 얘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교육을 꼭 시켜주라는 얘기를 태어나면서 장명할 때 이미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엄마가 알고 이 아이를 키우는 거랑 모르고 키우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아이가 그냥 여느 아이들처럼 어릴 때 24개월까지 그냥 내쳐놨어 이렇게. 그럼 얘는 100% 이런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7, 8살 되면은 이 아이 성향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집니다. 타고난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옛날 말이 그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그래요?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3살이 딱 만 24개월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는 24개월 전에 가르쳐야 돼요. 걔가 말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말을 해주고 들려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런 어떤 습을 잡아주는 게 이게 이런 아이들을 할 수 있는 교육이거든요. 24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교육이 이 습을 잡아주는 거예요. 습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런 습을 잡아주는 게 좋다.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가 물론 나쁜 아이는 아니죠. 일단 따뜻하고 머리 좋고 뭐 사교성 있고 하는데 나쁘지는 않아. 근데 단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맨날 잘난 척해. 그러면 상대방 아이들도 네 친구들도 다 잘하는 점이 있고 하니까 네가 무시하면 안 돼. 이런 부분들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 무조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이런 교육을 위주로 해줘라. IQ는 걱정할 거 없다. 너무 똑똑한 천재적인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뭘 하나 가르치면 얘는 남들보다 빨리 깨칩니다. 그래서 자 질문은 그래서 얘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은 이런 인성이 갖춰지고 나면은 나중에 커서 문화예술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이 아이는 갈 길이 너무 많아. 가수를 해도 되고 미대를 가도 되고 그림도 잘 그려요. 왜냐하면 이 묘월의 을목은 굉장히 머리가 논리적입니다. 이 묘라는 자체가 이과 공부도 되고 숫자도 되고 논리적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을목의 병화를 쓰면 감성계가 더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성계가 조금 떨어져 사실은. 이성이라는 게 생각하는 힘이잖아요. 사고하는 힘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사주 속에 어쨌거나 수라는 인성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죠. 진중의 개수가 있긴 하지만 드러나는 어떤 인성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성이 없다는 건 사고계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얘는 생각하고 몸이 나갈까요? 그냥 나갈까요? 그냥 나가. 그냥 뛰쳐나간다니까. 우리 같아서는 저기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뛰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 을목도 여기 이제 물론 임수 개수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공부상 임수 개수가 밑에도 없다. 없는 아이랑 있는 아이랑은 천지 차이야 또. 이런 아이는 이 사고계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몸이 그냥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있고, 만약에 이 을목 여기 밑에 해가 있든 자가 있든 어떤 이성에 관련된 글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를 하면서 튀어나가요. 그래서 이 상관은 인성하고 사실 상극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병화가 얘는 사주 속에 지금 전반적으로 병화의 기운이 좀 많잖아요. 그럼 저걸 잡아주는 게 결국 뭘까요? 수? 그렇죠. 수가 필요한 아이는 이 아이는 사실은
물론 이 계절적으로 조우를 보면 이 사주상에는 필요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어느 곳에 하나에 그 수라는 글자가 있어주면은 사고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얘는 생각 없이 바로 탁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게 뭐가 많다? 실수가 많아. 나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탁 튀어나가는데 막 하면 안 돼. 그게 뭐냐면은 이런 사고계가 발달이 좀 덜 됐잖아 제가. 그러니까 뭐 얼른 보면 되게 똑똑하고 다 잘한 것 같지만 이런 힘이 없다. 사고계는 우리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끈질긴 거 인내력도 되고 아까 관성이 제가 인내력이라고도 했잖아요, 그죠? 네. 관성이 많아도 인내력이 많고 인성이 많아도 인내력이 많아요. 관성, 인성은 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글자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그 관성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성도 이 인성이라는 거는 끈기와 인내예요. 내가 잘 참어. 참고 견디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얘는 지금 인성도 없고 관성도 없잖아, 그죠? 그러면 끈기가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뭐가 잘못하면 뭐가 되냐 하면은 용두사미가 되는 거야. 시작은 잘하는데 뭐가 없다? 끝이 없어요. 물론 재능이 너무 많아서 뭘 시키면 잘 하는데 뭐가 없다? 끝이 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고계 이성을 그냥 물이 관장하는 게 사고계고 그죠? 또 금이 관장하는 게 사고 통제력 같은 거죠. 그런 어떤 우리가 조절하는 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관성의 기운이 없다 보니까 조절이 안 되고 사고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늘 좀 이성적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서 이런 용두사미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항상 끝까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럼 이런 아이들한테 놀이를 가르친다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퍼즐이나 맞춤. 퍼즐이나 바둑 이런 거. 퍼즐도 좋다. 이런 걸 필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뭘 하나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얘는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은 내가 작은 거라도 뭔가 완성했을 때 자기 어떤 성취감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 특징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그럼 아이들은 이 아이가 처음에 뭘 좋아하는지를 엄마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럼 얘는 100% 바깥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야. 앉아서 책 읽는 거 좋아하겠어요? 아니야. 그럼 밖에 나가서 만약에 운동을 하나 한다. 그럼 운동할 때 얘가 뭔가 줄넘기를 만약에 예를 들다. 줄넘기를 하는데 줄넘기 하는 걸 너무 좋아해 얘가. 그러면 100개 했을 때 200개 했을 때 마다 엄마가 이렇게 상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걸 다 끝냈을 때 그 아이가 나 이거 해냈어 하는 성취감을 딱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인내가 생기고 끈기가 생기는 거야. 이 아이는 이게 지금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했을 때 엄마가 포상을 잘 해준다거나 상과 벌을 잘 적절하게 잘 써준다거나 이런 걸 잘하면 이 아이가 인내와 끈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없는 걸 어떻게 얘가 생기게끔 엄마가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처음 시도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얘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엄마가 시키고 싶은 거를 가르치면 안 돼. 이 아이가 만약에 저기 과학책이나 수학책이나 이런 거 들고 앉아있으려면 얘가 앉아있겠어요? 안 앉아있어요. 근데 엄마가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었어, 만약에. 얘 엄마가. 근데 뭐 엄마가 그런 쪽이 있으니까 얘한테 막 그런 걸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걸 가르쳐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먹혀요, 얘는. 얘는 무조건 뛰어노는 거. 일단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거. 이런 거 했을 때 아니면 뭐 말 잘하는 거. 아니면 노래를 한곡 했는데 너무 잘했을 때 얘가 뭔가를 엄마가 포상을 해준다거나 그런 상보를 잘하는 걸 했을 때 얘가 나 지금 다음에 또 하고 싶어. 나 지금 계속 하고 싶어. 뭐가 생긴다? 인내와 끈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얘를 약간 이렇게 없는 부분들을 조정해주면서 키워주면은 얘가 없는 것까지 다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이런 적성을 잘 타고났는데 엄마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완전 애를 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잘못 가면 어떻게 가냐면은 재능이 너무 많다 보면은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엄마가 어릴 때는 막 어깨 뻥 놓고 다니 이렇게 막 기부스하고 다니. 우리 애가 못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때, 막 중학교 때까지 너무 잘하거든. 근데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땐 저 지방대 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 엄마가 그 엄마조차도 이 선민 사상이 있는 거야. 우리 애가 너무 잘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모든 걸 잘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잘해봐야 뭐 얼마나 잘하겠어 솔직히 그죠? 근데 그거 보고 끝까지 그렇게 갈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대학은 막상 저기 지방대로 갔어. 그게 뭐냐면 그 엄마도 뽕이 들어가라 그런 거지. 애 따라 같이. 애 따라 같이 가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런 걸 아까 말한 그 SK, MQ 이런 거를 다 가르치고 어릴 때 끈기를 가르쳐 줘야지만 얘가 끝까지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내 머리만 좋다고 다 성공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냐면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큰 공부할 때는요. 공부도 큰 공부가 뭐겠습니까? 국가적인 큰 자격증을 따는 변호사 공부, 의사 공부, 회계사 공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머리만 좋아서 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면 끈기가 있어야 돼.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행에서 지구력을 요하는 게 뭐예요? 이거야 이거. 얘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 네. 그러니까 순간적인 두뇌 회전, 순간적인 말귀를 알아듣고 짧게 공부하는 거는 돼 안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 건 잘 쳐 안 쳐? 잘 친다니까. 근데 막상 이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큰 어떤 전문직 시험을 본다. 국가 자격증을 그런 큰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죠?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천상 공부로 먹고 살아서 우리가 뭐 군댕이 무거운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건 이미 안 돼요. 그러면 천사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 문화예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중화가 좀 돼서 만약에 여기 진토도 있고 여기 뭐 신중에 임수도 있고 자수도 있다 이렇게 적절하게 좀 물이 같이 좀 있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공부도 해요. 지구력을 요하는 공부도 될 수 있습니다. 왜? 머리도 좋은 데다가 끈기도 있다니까. 근데 얘는 지금 금수가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되면 이런 여기서 오는 어떤 기능들을 못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어느 쪽이다? 순간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순간적인 창의력을 꺼내놓고 쓰고 그리고 다변한 활동. 다변이 뭐예요? 한 곳에 진득하게 앉아서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변하고 시대에 맞춰서 변해야 되고 시대에 맞춰서 뭔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이런 쪽이 다 어디겠습니까? 문화를 다루고 예술을 다루는 쪽이죠. 여자 같으면 디자인, 계통, 미술로 할 수 있는 디자인 계통, 음악 같으면 작곡, 작사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말 그대로 가수도 되는 거예요. 왜? 드러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 병화는 뽐내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작사를 하겠어요? 가수를 하겠어요? 가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수가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술 쪽으로 간다 그래도 그림도 잘 그려놔야 되니까 색감이 너무 좋잖아 지금 그죠? 알록달록 하잖아 벌써 그림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쪽으로 가서 미술 공부를 시켜도 아주 잘하는 아이. 근데 정통 예술은 돼야 안 돼요. 클래식한 미술은 안 돼. 우리가 왜 전형적인 미대 가서 하는 네네. 그 미대 공부는 안 되는 거야. 산업 디자인, 응용 예술, 우리가 왜 사회에서 쓰여지는 어떤 실질적인 그런 미술 틀에 쪽이 박힌 거. 틀에 박힌 거 말고 클래식한 미술은 틀에 박힌 거고 정통으로 뭐 청경자 씨나 이런 어떤 미술가들처럼 그림만 그리는 사람은 이걸 써야 되는 거고 병화를 쓰는 사람은 뭐냐 응용 예술을 써요. 응용 예술. 우리가 차 디자인하고 건물 설계하고 옷 만들고 이게 다 뭐예요? 재창조하는 거잖아. 그림 공부를 해서 내가 다시 재창조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들 아니면 연예인 중에서도 말 잘하는 뭐예요? 이게 아나운서 병화는 조명도 되죠. 그죠? 조명 받고 일하는 직업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국에서 일하는 게 다 되죠. 뭐 쇼호스도 되고 아나운서도 되고 앵커도 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연예인도 돼.
왜? 저 병화는 TV 브라운관도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유튜버들. 유튜버도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얘는. 그죠? 근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예요? 감각적인 거잖아. 이성을 요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는 기본적으로만 해주고, 우리가 사회에서 필요한 공부만 해서, 얘가 다시 내가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일들. 이게 전부 다 이런 쪽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참 재능은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전부 다 감각을 요하고 감성을 요하는 이런 쪽의 일들. 그래서 문화 예술 쪽으로 간다면 얘는 뭘 해먹어도 된다. 자, 그러면 육친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육친의 관계를 본다면 일단 이 갑진이 나한테는 엄마를 보여준다, 그죠? 진중에 개수가 있으니까, 그죠? 엄마가 나한테는 튼튼한 뿌리가 되죠. 이 갑목도 나한테 아주 등락개갑할 수 있으니까 참 좋고, 이 갑목이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아주 튼튼하게. 진토에다가 아주 잘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엄마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갑진 백호를 놓고 있기 때문에 뭐다? 우리 엄마 그래도 아주 그 재능이 많고 아주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왜? 백호니까, 그죠? 활동 무대가 아주 좋잖아, 이 엄마 활동 무대가. 이 진토는 나한테 활동 무대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재다능하다, 우리 엄마도. 왜? 진토의 기운들이 이것저것 다 하는 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아주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이고, 제 복도 있는 사람이에요. 갑진 백호를 낳았으니까, 밑에 재성을 쫙 깔아놨으니까 어때요? 돈이 엄청 많은 거야. 엄마의 능력이 아주 좋다. 자, 그러면 이 여기는 엄마 아빠를 다 갑진으로 봐도 되겠다. 제토가, 이 진토가 또 재성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모습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그냥 내 부모의 모습으로 봐줘도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도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뭘로 가야 될까요? 내 형제 궁도 되는 거죠. 명목이 나한테는 뭐예요? 비견. 비견은 내 형제죠. 그건 나한테 형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성이죠. 급제가 아니고 비견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언니가 있을 수 있다. 언니도 공부를 잘했겠다 못했겠다? 정묘를 갖고 있으니까 목생화. 아까 제가 공부했죠. 편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인 거야. 언니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야. 자, 미토. 여기는 이제 내 자리, 누구의 배우자 자리가 되겠죠. 얘가 이제 언제 시집을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미토 자리에, 아까 제가 했잖아. 남편, 배우자, 궁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미토가 얘한테는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고요. 자, 미토는 사막토라고 그랬고, 열사토라고 그랬고, 굉장히 좀 더운 흙이에요. 그죠? 더운 흙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은, 좀 답답한 느낌은 좀 든다, 그치? 이 질토가 참 좋은 거고, 사실은, 그죠? 이게 여기 딱 왔으면은 딱인데, 뭐 그렇게 올 수는 없죠. 을지는 있을 수 없어. 근데 미토라는 느낌이 사막토에 있다 보니까 이 을목이 어때? 느낌이? 내 배우자는 좀 답답하겠다. 나를 숨막히게 하겠다. 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쨌거나 내 뿌리는 되어주잖아, 어쨌거나. 토를 깔아놓은 거는 어때요? 잘한 거지. 을목이 뿌리를 탄탄하게 박기는 했는데, 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메말라 있는 그 화분에 피어있는 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근데 남편의 도움보다 누구의 도움으로 얘는? 부모의 도움으로 평생 살아갈 수도 있다. 여기서 계속 뭘 해줘야 돼요? 물을 대줘야 되잖아. 엄마가 계속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는 구조다. 이게 남편이 해주면 참 좋았는데, 그렇잖아. 차라리 여기 해가 됐으면 더 좋았겠구만. 해수가 됐으면 물이라도 있어갖고 얘가 좀 촉촉하게 적셔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미토라 아주 나를 숨막히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을미 백호를 낳죠. 내 모습이 백호살도 되고 내 남편의 모습도 을미 백호인 거예요. 그럼 을미 백호의 기운이 밑에 재성을 깔았기 때문에 얘는 돈을 보고 가는 거죠.
명예를 보는 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재성이잖아요, 재성. 음. 재를 깔았다는 얘기는 나는 결국은 내가 내 재주로 뭐로? 병화로 돈을 만들겠다 이거잖아. 상반생제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내 모습도 되고 남편의 모습도 돼요. 그럼 남편도 뭐 하는 사람이다? 사업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하지만 나를 좀 굉장히 답답하게는 만든다. 자, 병원은 누구겠습니까? 자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일찍 가서 얘가 만약 시집을 좀 일찍 간다 그러면 이 정화가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좀 늦게 간다 그러면은 누가 자식이 되겠어요? 병호가 자식이 되겠죠. 그럼 병호 자식은 대단해, 안 대단해? 좋아요. 대단 그 자체야. 일반 이름 맞겠어, 안 맞겠어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쟤도 한 성격하고 한 카리스마하고 저게 아들이 됐던 뭐 아들일 확률이 더 높죠, 그죠? 얘를 딸로 본다면 얘는 아들로 봐도 되잖아. 딸아들 다 있는 구조잖아, 그죠? 근데 딸은 공부시켜야 되는 애고 이 아들 자식은 어떻게 된다? 좀 전문직이라든가 좀 강한 직업, 활임업을 하는 어떤 뭐 칼을 잡는 쪽 의사를 시킨다거나 얘 구조로 봐서는 의사 시키고도 남잖아 지금. 그 이런 쪽으로 병호 양인이니까 칼 잡는 일이 뭐겠어? 매서 잡는 게 제일 좋지. 네,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일을 시킬 수 있는 아이는 된다. 병화가 좀 잘났어. 그리고 병호가 병술이나 병자 이런 게 왔으면 조금 별 볼 일이 없어졌어, 그죠? 근데 병오잖아. 그러니까 저 자식이 훌륭해, 안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90점은 되는 거야. 물론 성격적으로 약간 결함은 있는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